유하. 저희가 몇 번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대해서는 한번 다뤄봤었는데 뭐 산발적으로 좀 다루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서머리 세션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우리가 기술들을 다뤄왔고 앞으로 뭐 어떤 거 할 건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향으로 본 영상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페이퍼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은 이제 제가 발표 지금 하는 건 숏 버전의 PPT로 발표를 하고요. 풀 버전이라고 해서 좀 더 정리를 많이 해둔 그런 자료도 있어요. 둘 다 GitHub 룩팍튜브 레포지토리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그 풀 버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분산 머신러닝의 패러다임 중 하나예요.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중앙 서버에게 혹은 파라미터 서버에게 자신의 훈련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학습에 협력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자기의 훈련 데이터를 고유로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정보를 서버한테 보내고요. 서버는 그 업데이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글로벌 모델이라는 걸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한 글로벌 모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전파하고 클라이언트들은 그걸 받아서 다시 로컬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클라이언트 측들은 자신의 데이터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로컬 데이터, 자신의 데이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학습을 합니다. 서버는 모델의 업데이트 정보, 데이터가 아니고 모델의 업데이트 정보만을 받아가지고 그걸 평균을 내가지고 클라이언트들에 걸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럼 평균을 내는 기법이 바로 Federated Average, Fed Average 기법이고요. 각 라운드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서브셋이 선택이 돼서 주로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데 서버가 그들에게 글로벌 모델을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브로드캐스트를 받은 이 클라이언트들은 병렬적으로 고유의 손실 함수를 통해 고유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고 이걸 서버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서버는 이 로컬 모델들, 전파받은 로컬 모델들의 평균을 구해서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죠. 이걸 조금만 제작성해보면 모델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모델의 업데이트 정보, 업데이트한 모델 빼기 업데이트하기 전의 모델만큼의 차이, 델타를 전송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델타들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 한다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를 이제 수도 코드로 작성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데 샘플 서브셋을 뽑아가지고 클라이언트들로부터 걔들에게 전파를 하고 병렬적으로 수행이 되게 되는데 각각이 전부 다 클라이언트 최적화기를 가지고 자신의 모델을 업데이트한다. 그 업데이트한 거를 업데이트하기 전을 빼면은 델타가 나오는데 서버는 이 델타들을 모아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서버 최적화기를 이용해서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옵티마이저, 서버 옵티마이저를 구분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일반화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클라이언트 옵티마이저로 SGD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버 옵티마이저로 Federated Average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학습률이 1인 SGD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서버 옵티마이저라는 걸로 일반화를 해버리면 좀 더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뒤에 나올 거고요. 이런 FL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중적인 데이터라는 거. 우리 데이터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절대 공유를 서로도 안 하고 서버와도 안 합니다. 오직 로컬만 데이터를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분포가 많이 차이가 날 거고요. 그럼으로써 학습을 하게 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FL에서는 통신을 많이 해야 돼서 모델을 주고받고 델타를 주고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많이 든다. 세 번째는 이중적인 데이터라는 거 약간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라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라는 문제는 이중적인 데이터셋을 가지든 아니면 로컬한 에폭을 많이 돌려가지고 모델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최적의 방향이 아니라 막 산발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평균을 냈을 때 우리 최적의 루트로 안 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적응력 학습률이 부재하더라. Fed Average 같은 경우에 학습률이 1로 고정되어 있는 SGD다라고 서버 옵티마이저를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학습률이 1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머신러닝 영역에서는 학습률이 저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이 작성한 Adaptive Federated Optimization이라는 페이퍼에서는 이런 일반화를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다른 학습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에 로컬 업데이트의 억제 혹은 강화가 가능해지죠. 왜냐하면 학습률을 낮게 하면은 약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학습률을 키워버리면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적응형 학습률 방법들은 기존에 있었어요. 에이다 그레이드라든가 에이담이라든가 요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기법들이었죠. 잘 조정해주는 이런 적응형 방법들을 서버 옵티마이저에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적응형 최적화기만 사용해도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성능이 크게 올랐음을 저자들이 6개의 실험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Federated Average는 그냥 Coordinate Wise한 Averaging을 내는 거잖아요. 그냥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평균을 내는 건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신경망 파라미터의 취환 불변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취환 불변성은 파라미터의 순서를 바꿔도 원래의 신경망과 하는 역할이 똑같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PFNM이라고 해서 Probability Federated Neuron Matching이라는 페이퍼가 있었어요. 에버리징을 하기 전에 맞는 뉴런끼리 매칭해주자, 취환을 풀어버리자라는 그런 페이퍼였습니다. 다만 이 페이퍼는 가장 단순한 그런 신경망 Fully Connected Feed-Forward Network에서만 실험을 하고 동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를 좀 더 일반화해서 모던한 그런 신경망 구조인 CNN과 LSTM에 가져온 게 바로 매시드 에버리징 페이퍼에서 한 일이고요. 근데 나이브하게 그냥 가져왔더니 CNN과 LSTM에 적용했더니 그냥 평균 방법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의 향상만 있었다.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PFNM 방법을 CNN과 LSTM으로 확장할 수는 있었지만 깊은 구조에서 효과를 못 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매시드 에버리징이 깊은 구조에서 계속 발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야기한 게 아닐까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안을 했어요. 바로 FedMA라는 방법인데 이 Federated Matched Averaging이라는 방법은 레이어 와이즈한 연합학습 알고리즘의 양상을 띱니다. 레이어의 한 층에 해당되는 가중치만 수집을 하고 이 한 층에 해당되는 매칭을 수행한 다음에 이 연합 모델, 이 한 층만 매칭한 연합 모델을 다시 클라이언트들에게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걸 반영을 하고 고유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연합학습으로 매칭한 레이어는 동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층, 그리고 이거 동결하고 다음 층 이렇게 쭉쭉쭉 가서 얘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Federated Matched Averaging, FedMA 방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성능은 FedAverage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던 방법들을 상회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로컬 학습에서 에폭2가 이 에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렴이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 드리프트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까지 해결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로컬 에폭이 크면 클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로컬 에폭이 클수록 유리하다는 거고 원하는 만큼 학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줄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비잔틴의 문제.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거는 그냥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고 파라미터 서버 구조고 공격자를 상정하지 않은 그러한 실험들이었어요. 근데 실제는 클라이언트들 중에 어태커가 있을 수도 있죠. 커뮤니케이션 와중에 가로채는 그런 이브가 있던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비잔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비잔틴들은 공격자들은 SGD의 수렴을 느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쁜 솔루션을 향하게 만들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비잔틴 톨러런스한 분산학습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저자들은 3개의 중앙값, 미디안 베이스드한 통합규칙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에버리징을 냈다면 이번에는 미디안 베이스드로 가는 거죠. 첫 번째인 기하 중앙값은 이건 평균에 대한 강건한 추정값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법들이에요. 최대 데이터의 절반이 부정해도 부정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추정을 어느 정도 제공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인 마지널 미디언은 각 차원이 있을 텐데 우리 신경망의 차원들이 있을 텐데 이 차원을 각각 그냥 중앙값을 취하는 겁니다. 마지막인 비욘드 미디언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비잔틴의 수를 안다면 그만큼 빼고 중앙값 기준으로 해서 유사한 것끼리 모아서 평균 내자 라는 게 바로 이 비욘드 미디안 방법이고요. 미디안 방법과 에버리징 방법에 어느 정도 타협을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저자들이 이제 미디안 베이스드 방법 3개를 제안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비잔틴이 있는 경우에는 민을 내는 평균을 내는 방법은 그 비잔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취약했고요. 기하 중앙값을 쓴 방법은 어느 정도 비잔틴 탄력성은 있었습니다만 디멘셔널 비잔틴이라고 해가지고 몇몇이 비잔틴이다가 아니라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때 산발적으로 몇몇 벡터들만 비잔틴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에러라든가 등등등 여러 일들로부터 그런 디멘셔널 비잔틴이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에 대한 톨러런스는 없었다. 대신에 머지널 미디언이라든가 비욘드 미디언 방법들은 멀매드와 민매드 방법은 전통적인 비잔틴 탄력성도 있었고 일반화된 디멘셔널 비잔틴 탄력성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노블한 컨트리뷰션이고요. 다만 이 머지널 미디언 방법은 옴니시언트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에버리징을 통합을 하게 되는데 서버가 그 통합할 때 원래 방향과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크게 가도록 하는 공격이 있어요. 그 공격에서는 수렴이 되긴 되는데 늦더라 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했던 페더레이티드 러닝 방법을 한번 서머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더 다뤄볼 거냐면 네트워크를 일반화하는 방법도 한번 다뤄볼 겁니다. 네트워크 일반화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 혹은 파라미터 서버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P2P 등등등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고 싱크로너스한 환경에 대한 이런 연합학습은 어떨까? 관련 페이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트워크 일반화는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비잔틴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내용을 좀 많이 다뤘었는데 정리해보니 또 막상 그렇게 많이 다룬 것 같진 않긴 한데, 네, 아무튼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었죠. 최근에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FL이라는 게 앞으로도 재밌는 페이퍼가 있으면 자주자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러한 페더레이티드 러닝 논문 다뤄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은 유튜브 댓글이나 GitHub 이슈로 남겨주시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시느라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